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하나의 식별자를 써주고 그 앞에 별표시를 써주고 그리고 그 앞에 베이스 타입을 지정을 해준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별표시가 연산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뭐였었죠? 이 뒤에 나온 식별자가 주소를 담는 변수이다 라는 하나의 표식이었었고, 앞에 나와 있는 이 베이스 타입이라는 것은 이 변수의 자료형이나 이 변수에 저장되어질 데이터를 어떻게 코드화할지를 기술하는 타입이 아니라 현재 이 포인터 변수가 담고 있는 주소값을 간접 참조해 봤을 때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근원지에 대한 타입이다 라는 점을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사실 이 별 표시는 타입 쪽에 붙였어도 되고 혹은 변수명 쪽에 붙였어도 되고 혹은 중간에 덜렁 띄워서 써도 돼요. 다만 나는 이 타입 쪽에 붙여 써주는 것을 더 추천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적당히 붙일 수 있지만 타입 쪽에 붙여 썼을 때 우리가 좀 더 포인터를 쉽고 명료하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웬만하면 타입 쪽에 붙여서 다음과 같이 인티저 포인터 타입으로 IP라는 변수를 선언한다 와 같은 표현을 써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IP라는 변수가 그저 정수형 변수 i라는 변수와 똑같은 이름처럼 보일 것이요. 다만 그 변수의 타입이 포인터 타입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포인터? 베이스 타입이 정수인 인티저 포인터다 라는 형태로 식별을 해볼 수 있어서 지금 당장은 정수형 변수나 포인터 변수나 똑같아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별 표시를 변수명 쪽에 붙여 써주게 되어지면 이 캐릭터라는 것이 마치 이 cp라는 변수의 타입처럼 오인되어질 수도 있고 또 변수명 앞에 별 표시를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좀 낯설어 보여서 뭔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는 합니다. 자, 별 표시가 어느 쪽에 붙어 있던지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의 포인터 변수 선언을 보면 우리는 자, IP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는 주소값을 담는 변수이고 그 주소값에 가보면 정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CP도 마찬가지예요. CP라는 변수가 있는데 주소값을 담는 변수이고 그 주소에 가보면 문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이렇게 타입 쪽에 붙여서 써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 주의할 점은 자, 다음과 같이 더블형 포인터 타입으로 dp1과 dp2를 선언해라 라는 구문을 사용을 해주면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냐면 현재 dp1은 포인터 변수로 선언이 되어지지만 콤마를 통해서 구분되어진 dp2는 일반 더블형 변수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기로는 마치 우리 배분 법칙처럼 생각을 해서 더블형 포인터라는 값이 dp1에도 dp2에도 적용되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작업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하나의 선언문에 2개 이상의 포인터들을 선언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각각의 변수명 앞에 별 표시를 따로따로 가져야 한다라는 점만 유의를 해주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자체가 복잡하면 모든 변수를 그냥 하나의 선언문에는 변수 하나씩만 선언을 하면 헷갈릴 일은 없겠죠. 이런 포인터에 저장되어져 있는 주소를 통해서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을 참조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는 간접 참조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포인터 자체는 그것이 상수이던 변수이던 단순 하나의 주소값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다만 그 주소가 가리키는 영역을 참조했을 때 뭐 1024번지 혹은 1052번지 이렇게 포인터 상수나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 영역을 간접 참조했을 때 거기 뭐가 있는지는 정수형 변수이면 그 시작 주소부터 4바이트만큼 취해서 하나의 정수처럼 해석하면 될 것이요. 더블형 포인터이다 라고 한다면 그 시작 주소부터 8바이트만큼 취해서 하나의 더블형 데이터처럼 해석하면 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둡시다. 즉 현재 간접 참조한 영역의 데이터는 여기 실제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아니라 포인터의 베이스 타입에 좌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1052번지에 더블형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정수형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
1052번지부터 4바이트만큼만 취해서 하나의 정수값처럼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정수형과 더블형은 코드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더블형 데이터의 일부분을 정수처럼 해석한다라고 해서 정수 부분만 취해서 표현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 꼭 주의해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포인터와 연관되어지는 연산자는 크게 보면 &로 표현되어지는 주소 연산자와 별 표시로 표현되어지는 갑추정 연산자 혹은 간접 참조 연산자라는 것이 있어요. 자, 둘 다 단항 연산자로 주소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다가 하나의 L-value 값, 변수명이나 배열의 선택식과 같은 L-value를 지정을 해서 그 L-value가 할당되어진 메모리의 주소값을 결과값으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스캔F 사용할 때 많이 써봤었죠. 자, 반면에 별 표시는 역시 단항 연산자로서 반드시 그 뒤에 포인터를 취해서 그 포인터가 나타나는 주소를 간접 참조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다른 L-value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자, 현재 정수형 변수 i가 선언되어져서 메모리 1000번지서부터 연속되어진 4바이트 공간에 하나의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볼 거예요. 자, 이후 i라는 변수에 10이라는 정수 상수값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i라는 이름이 직접 매핑하고 있는 1000번지서부터 연속되어진 4바이트에 10이라는 정수 상수를 4바이트 길이의 비트열로 코드화해서 집어넣어 주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정수형 포인터 P를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 중에 1004번지서부터 연속되어진 4바이트 공간에다가 우리가 변수 i의 주소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면 현재 i라는 변수가 할당되어진 주소는 1000번지서부터이기 때문에 이 1000번지라는 주소값이 현재 1004번지부터 연속되어진 4바이트 공간에 적절한 형식으로 코드화되어져서 저장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 우리는 이 1000번지 영역을 i라는 변수 이름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지만 p라는 포인터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포인터 변수가 스스로 1000번지를 참조하는 건 아닌 것이고 반드시 1000번지를 간접 참조하기 위해서는 간접 참조 연산자, 즉 별표 P라는 표현을 써주어야지만 P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1000번지라는 주소값을 통해 실제 1000번지 영역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그 데이터를 얻어올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포인터의 베이스 타입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실질적인 예제를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 두 개의 정수형 변수와 두 개의 포인터를 선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우리 메모리에 연속되어진 공간에 4개의 변수를 할당을 해볼 것인데 실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서 메모리가 할당되어진 순서를 보면 지금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순서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저 변수를 선언한 순서대로 1000번지부터 4바이트는 x라는 변수에 그 이후 1004번지부터 4바이트는 y, 또 1008번지부터 4바이트는 p1 이런 식으로 4개의 변수를 할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 각각의 변수가 메모리 어디에 할당되어 있다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연속적일 수도 있고 연속적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 것이죠. 하여튼 특정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각 정수형 변수는 하나의 정수값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각 포인터들은 하나의 주소값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x라는 변수에 마이너스 42를 y라는 변수에 163을 저장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번지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겠어요? 현재 x에다가 마이너스 42를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x라는 이름이 직접 매핑하고 있는 1000번지에 마이너스 42가 또 y라는 이름이 직접 매핑하고 있는 1004번지에 163이라는 값이 각각 적절히 정수 데이터로 코드화되어져서 저장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같은 관점에서 p1이라는 변수와 p2라는 변수에다가도 어떤 값을 집어넣었는데 xy는 정수형 변수였기 때문에 정수 상수 값을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p1, p2는 정수형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각각 정수형 변수에 대한 주소값을 집어넣도록 했어요. 자, P1은 %x라고 하면 몇 번지에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자, 정수형 변수의 경우와 대비해보세요. x에다 마이너스 41을 넣어라 라고 하면 x라는 변수 이름이 가리키는 1000번지에 마이너스 42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P1에다가 x의 주소값을 넣어라 라고 하면 P1이라는 이름이 직접 매핑하고 있는 1008번지에 x의 주소값 1000번지가, 또 P2라는 이름이 직접 매핑하고 있는 1012번지에 y라는 변수의 주소값 1004번지가 각각 저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P1이라는 포인터를 통해서는 1000번지를, 또 P2라는 포인터를 통해서는 1004번지를 참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물론 참조하는 행위는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P1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17을 넣어라 라고 하면, 내가 이 표현식을 읽은 순서를 잘 보세요. P1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17을 넣어라 라고 하면, 아까 x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곳에 마이너스 41을 넣어라 라고 하면 1000번지에 마이너스 42가 들어갔던 것처럼 P1이 가리키는 곳이라는 곳은 바로 이 1000번지가 되는 거죠. 그곳에 17을 넣어라 라고 하면 현재 P1이 가리키는 곳은 1000번지인 것이고 P1의 베이스 타입은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17이라는 정수상수 값을 4바이트 길이의 비트열로 적절히 코드화해서 1000번지에 집어넣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에 간접 참조 연산자를 붙인 표현식이 하나의 L-value, 즉 해당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변수명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같은 관점에서 다음 표현식은 몇 번지에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자, 역시 P1이 가리키는 곳이라고 하면 1000번지가 될 거예요. 자, 이쪽 표현을 보면 P2가 가리키는 곳인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다음과 같이 x는 y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x라는 이름이 직접 매핑하는 곳에 y라는 이름이 직접 매핑하는 곳에 값을 넣어라 라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즉 x라는 변수가 할당된 1000번지에 y라는 변수의 값 163이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도 같이 읽어봅시다. P1이 가리키는 곳에, 즉 1000번지에 P2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P2가 가리키는 곳의 값은 163이 되어져서 역시 1000번지에 163의 값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경우만 남았어요. 이 예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포인터의 기본은 다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다음의 문장은 몇 번지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자, P1 equal P2. 자,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다르게 포인터 변수이지만 간접 참조 연산자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까 x는 y 어떻게 해석했었어요? P1이라는 변수가 매핑하고 있는 1008번지에 P2라는 이름이 직접 매핑하고 있는 곳에 값을 넣어라 라고 했었어요. 즉 1008번지에 이 공간이죠. 1008번지의 내용으로 P2라는 변수의 값, 즉 1004라는 주소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표현이 되어져서 이제 이후에 P1도 P2도 모두 다 1004번지에 있는 y라는 변수를 가리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표현의 차이점을 보면 간접 참조 연산자가 사용되어지면 포인터 변수의 내용이 아니라 포인터 변수가 간접 참조하는 대상의 영역을 참조하거나 대상의 영역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데 반해서 간접 참조 연산자가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정수형 변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값이 바뀌거나 자기 자신의 값이 참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좀 잘 식별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포인터를 사용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을 거예요. 자, 포인터는 만능은 아니다 라는 거죠. 포인터 변수는 어떠한 주소값도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베이스 타입과 일치하는 L-value에 대한 주소값만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수형 포인터는 반드시 정수형 변수의 주소값만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집어넣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더불어서 포인터는 반드시 적절히 초기화되어진 후에 간접 참조 연산을 수행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적절히 초기화한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주소값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값에 내가 원하는,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포인터의 베이스 타입과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포인터를 절대 주소값, 뭐 예를 들어서 1000번지, 2000번지 이렇게 절대 주소값을 이용해서 포인터를 초기화하는 경우는 우리 수준에서는 절대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변수 이름 앞에 주소 연산자를 써주거나 혹은 배열의 이름 그 자체가 배열이 할당되어진 메모리 주소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배열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소 연산자 없이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인터를 사용을 할 때에는 간접 참조 연산자가 사용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징들이 일어나서 간접 참조 연산자가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일반 정수형 변수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고, 간접 참조 연산자가 포인터 변수와 같이 사용되어지면 간접 참조라는 행위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되, 포인터와 관련되어지는 문제는 앞에 내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처럼 반드시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현재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이 무엇인지, 또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분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포인터가 어렵다, 복잡하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가만히 보면 그저 그냥 머릿속으로만 끙끙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반드시 포인터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포인터 변수가 어떤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어디를 참조하고, 그래서 내가 간접 참조 연산자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포인터 변수의 내용이 참조되어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포인터 변수가 간접 참조하는 것이 참조되어져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포인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우리가 뭐 이중 포인터니 배열 포인터니 함수 포인터니 이런 다양한 복잡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런 모든 경우들을 아주 간단하게 식별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자. 포인터가 정수형 변수보다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포인터 변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종종 다음과 같은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림 그리고 있나요? 또 그림 안 그리고 눈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현재 예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메모리 어딘가에 P라는 변수가 할당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얘가 여기를 1000번지라고 한다면 1000번지에 P라는 변수가 할당이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구문에서 P가 가리키는 곳에 1500을 넣어라 라고 했어요. 현재 이 P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어요?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하지 않은 대부분의 지역 변수에는 여기 쓰레기 값이 들어있더라 라는 거죠. 얘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1500을 집어넣어라?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예요. 즉, 초기화되어 있지 않은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우 봅시다. 자, 이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자, P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초기 값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다시 그려보면 P라는 변수가 메모리 1000번지에 할당이 되어지고 여기 P라고 할당했다 쳐요. 그리고 초기 값으로 100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의 초기 값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메모리 100번지를 가리킬 거예요. 자, 그런데 100번지에 뭐가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임의의 절대 주소값을 가지고서 포인터를 초기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때때로 절대 주소값을 포인터에다가 쓰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따라서 이 두 사례 모두 다 유효한 주소값을 갖고 있지 않은 포인터를 가지고서 간접 참조 연산을 수행을 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 1500이라는 값이 메모리 어디에 할당이 되어질지, 또 그 영역에 무엇이 있을지가 확인이 안 되어져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포인터 변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간접 참조 연산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영역을 간접 참조하는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포인터 변수에다가 유효한 주소값을 대입하는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 변수와 다르게 포인터 변수가 유효한 값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더 명료하게 나타내 보기 위해서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디버깅 모드를 통해서 보거나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봤을 때 내가 예상하지 않은 어떤 이상한 값, 아주 큰 값이나 아주 작은 음수값 같은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뭔가 초기화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포인터 변수는 어차피 주소값이다 보니까 유효한 주소값이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이게 유효한 주소값인지 아니면 쓰레기 값인지가 쉽게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의 자료에서는 1000번지, 2000번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주소값을 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 따라서 어떤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이 포인터 변수가 아직 유효하지 않은 주소값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C 프로그램에서는 대문자 NULL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널 포인터 상수가 하나 정의되고 있어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h나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h라는 이 두 헤더 파일에 모두 다 0이라는 값을 보이드 포인터로 캐스팅한 값, 즉 0번지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주소값 0을 나타내주는 상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고, 어떤 하나의 포인터 변수가 널 포인터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포인터는 아직 유효한 주소값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나타내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널 포인터 상수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 변수는 간접 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간접 참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효한 주소값을 할당받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식으로 생각을 해두기 바랍니다. 특히 이 널 포인터를 우리 앞에 문자열 다뤘던 널 문자와 헷갈리면 안 되겠죠. 널 포인터는 포인터 상수이기 때문에 4바이트의 크기를 갖고 있는 상수값이 될 것이에요. 잘 구분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정수형 변수와 정수형 포인터를 두었고, 정수형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은 후에 그 정수형 변수에 대한 주소를 포인터 변수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었어요. 즉, 이 IP라는 포인터가 이 n이라는 정수형 변수를 가리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포인터 변수의 간접 참조 연산을 통해서, 즉 IP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0을 넣어라 라고 표현했어요. 현재 이 IP라는 변수는 주소값을 갖고 있는데 그 주소에는 정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에 대한 주소값을 집어넣어 주었고, 또 그에 따라 IP가 가리키는 곳에 정수값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자, 이후 현재 n이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주면 10의 값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0의 값이 출력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0의 값이 출력이 되어지겠죠. 자, 이런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 것들을 좀 더 명료하게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 디버깅 모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8번째 줄에 설정을 해주어서 이제 디버그 모드로 디버그 메뉴 밑에 디버깅 시작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프로그램이 쭉 수행되어지다가 이 8번째 줄에서 멈춰 섰죠. 자, 현재 보면 이 로컬이라는 탭 눌러보면 현재 메인 함수에서 선언되어진 지역 변수 IP와 n이라는 두 개의 변수가 선언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이 8번째 구문이 수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n이라는 변수도 또 IP라는 변수도 어떤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디버그 메뉴 밑에 프로시저 단위 실행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자, 이제 다음에 수행할 문장이 9번째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즉 현재 n이라는 변수에 10의 값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수행으로 인해 변환되어진 변수의 값은 이렇게 빨간색 글자로 표현이 되어진다 라고 썼습니다. 자, 다시 이 상황에서 디버그 메뉴 밑에 프로시저 단위 실행 눌러주면, 자, 이 아이콘 보면
얘랑 같은 거니까 요거를 눌러도 똑같이 수행이 될 것이에요. 다음 수행을 해주면 이제 IP라는 변수에 N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N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여기 조사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사식 탭을 드래그 앤 드랍 하기를 이 옆쪽에다가 붙여 놓을게요. 다시 말해서 왼쪽에다가는 로컬 탭을, 오른쪽에다가는 조사식 탭을 배치를 해 놓고 나서 자, 여기다 추가하기를 %n 이라고 입력을 해주게 되면, 즉 n의 주소값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현재 보면 95fd50이라는 주소값을 갖고 있죠. 자, 그 주소값이 IP라는 변수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IP도 변수이기 때문에 %IP라고 등록을 해보면 IP라는 변수의 주소는 95fd44번지에 할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현재 IP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0으로 바꿔라 라고 한다면, 자, IP가 가리키는 곳은 어떤 값인지 확인해 보고자 하면 역시 검사 항목을 추가하기를 별표 IP라고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로서는 IP가 가리키는 곳의 값은 10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그 IP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0을 넣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실행을 해보면 현재 IP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값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현재 0의 값으로 바뀐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더불어서 그 IP가 가리키는 것은 변수 n이기 때문에 n의 변수의 값도 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제대로 수행되어지는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프로그래머인 나는 그림을 통해서 좀 더 명료화해 볼 수 있고, 내가 그림을 통해서 명료화한 사항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동작하는지를 한 단계 한 단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디버깅 모드를 통해 추적을 해간다라고 하면 헷갈릴 일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저 소스 코드만 보고 이게 왜 안 되지? 혹은 이게 왜 이런 값을 갖지? 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선언된 포인터 변수를 적절히 초기화하고 접근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포인터를 다룰 때는 반드시 그림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질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디버깅 모드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해보는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강의에서 다뤘던 바와 같이 하나의 함수 내에서 선언되어진 변수를 포인터로 가리키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기존의 변수에 대한 이름이 할당되어 있는데 굳이 포인터를 통해 복잡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포인터 변수를 활용을 하는 좀 더 일반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